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좀 새벽에 이렇게 또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좀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에 뉴스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점 이해 좀 잘 부탁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이제 한국 이 대통령이 계엄령, 이 비상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3시간 만에 정말 다행히도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긴급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또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00 몇십 명 정도나 되는 그 의원들 중에 190여 명이 여기에 이렇게 또 출석을 해가지고 전원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투표를 해가지고 겨우 일단락이 되기는 됐죠. 투표를 한 다음에 계엄령을 철회를 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철회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제 뜸을 들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기다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철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한국 진짜 이제 저녁에 기습적으로 갑자기 텔레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한국의 비상 사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비상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가 그냥 한밤중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많은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잠을 못 잤다고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진짜 국가의 이제 비상 사태일 때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비상 사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가 이게 실패로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이 군인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 건지지 않았습니까? 못 건지고 그리고 진짜 말도 좀 이제 안 되는 그런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저지르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지금 뭐냐? 지금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계엄령 터지고 어떤 이 외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전쟁 난 거냐고, 아니 왜 이거 머셜러가 이렇게 선포가 되냐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깜짝 놀란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한이랑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렇게 또 나뉘지 않았습니까? 나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쳐들어왔냐고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얘기들이 이렇게 뉴스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탑 뉴스로 한국 이 머셜 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다, 시위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깜짝 놀랐었대요. 이 일본 프라임 미니스터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는데 이거 지금 뭐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컨설을 이렇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한국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일본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걱정을 이렇게 해줬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예전에 포레인 미니스터를 이렇게 또 지냈었던 강경화 씨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BBC 뉴스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이렇게 또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out of touch with reality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실과 분간을 지금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CNN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메인 뉴스로 한국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 머셜러 이 긴급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한국이 케이오스에 이렇게 또 빠졌다. 뭐 3시간 만에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하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빨리 사퇴를 해라라고 압박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또 한 짓은 헌법을 훼손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을 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계속 이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CNN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대문짝만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메인 뉴스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했다가 3시간 만에 일단락 되고 그리고 지금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또 CNN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BBC에서도 가장 이제 메인 뉴스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죄다 이 거리로 이렇게 또 튀쳐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1980년도 이후로 전두환 씨가 옛날에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한 뒤에 지금 한 44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도 없이 이런 계엄령을 내렸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시민들이 한탄을 하고 지금 뭐 창피하다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었을 그 당시에 군인들 300여 명 정도가 이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헬기까지 이렇게 또 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헬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헬기가 한 4대 정도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 운동장에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여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막고 뭐 그러느라고 완전히 뭐 난장판이 났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막 소화기도 막 뿌려대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한국에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각국에 있는 이 유명한 뉴스 채널들에서 사람들을 죄다 한국으로 막 급파라 하더라고요. 급파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급파를 했다가 이제 갑자기 그 계엄령이 3시간 만에 이렇게 또 끝나다 보니까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뭔지 이렇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기자들도 좀 이제 의아해하고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몇 명 이제 영상을 봤는데 BBC 어느 기자가 이제 영국에서 지금 뭐 한국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지금 계엄령이 떨어졌다고 한국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공항에 막 가더라고요. 공항에 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막 올렸는데 그런데 그 영상 마지막에 보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는 계엄령을 해가지고 지금 나 한국에 날아가고 있는데 계엄령이 벌써 끝났다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튜브 그 쇼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BBC 뉴스에서도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 계엄령을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뭐 철저한 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냥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전 세계한테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얼마나 좀 이제 우습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빌미를 이렇게 또 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한국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때리면서 이게 미국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해외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뭐 이런 데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댓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 미국의 미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 트럼프도 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의 미래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눌러지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그 뉴스에다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 와우라고 이렇게 또 달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이 한국에서 뭐 계엄령이 떨어지지 하고 하면서 이제 와우라고 이렇게 또 적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그 계엄령이 뭐 끝났다라고 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달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메인 뉴스로 이제 다 올라오기는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엄령을 이렇게 또 때렸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계엄령이 3시간 만에 이렇게 또 일단락 됐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창피하고 좀 어이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전쟁 난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또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았고 해외에서 이 한국을 보는 그 눈이 어이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없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의 이제 미래이다라고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써져 있어가지고 해외 반응은 뭐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발 좀 이런 창피한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계엄령을 내릴 만한 그런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이 여야를 잘 아울러 가지고 이 나라를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지. 아니 당연히 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반대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지. 아니 나한테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계엄령이야.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아. 그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절충안을 봐가지고 뭐 따르게 하든지 이게 계엄령을 때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50 시대도 아니고 이게 독재자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러시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딱 잘 깔렸기 때문에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제발 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또 한바탕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이제 주식이 2% 정도 전부 다 이렇게 또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임피치멘트를 하려고 이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더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도 뭐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고 가뜩이나 지금 한국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뭐 한국이 이제 뭐 초저성장 시대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더 나쁘게 지금 이 한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좀 더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이랑 그리고 이 나스닥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대요. 조금이지만 굉장히 조금 오르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S&P 500 퓨처 있지 않습니까? 선물은 조금 체인지를 하고 뭐 별다른 변동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많이 움직였던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세일즈 폴스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 폴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간외 거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는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잘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 달에도 이번 12월 달에도 계속해가지고 그 강세장은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달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잘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 CEO 이 겔싱어가 이렇게 또 사임을 한 게 아니라 쫓겨났죠. 이렇게 또 어쨌든 간에 이 퇴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또 퇴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어제도 이 주식은 한 6%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겔싱어라고 하는 이 CEO가 이렇게 또 나갔더라도 지금 이 인텔은 아직도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상태이다. 이제 앞으로 빨리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그 무언가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퀵 픽스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좀 이제 오랜 기간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인텔은 주식은 6%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겔싱어 CEO가 인텔에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지난 4년 동안 주식은 52%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 CPU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 AI 칩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AI 칩 만드는 것들도 엔비디아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성능이 형편없다 보니까 계속 AI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겔싱어가 있었던 이 인텔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해고를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 CPU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CPU 시장도 이 AMD의 시장을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뺏겼다고 해요. 아무래도 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칩이 성능이 이 AMD에 비해서 현재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텔이 내놓은 뭐 울트라 버전의 무슨 뭐 CPU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 CPU 성능 그 유튜버들이 계속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내놓지 않습니까? 성능이 저번 세대 CPU보다 더 안 나온다고 이 게임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에 CPU보다 더 나쁘다고 그렇게 또 이 리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인텔 주가가 더 내려가더라고요. 더 내려가고 그리고 이 AI 칩도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랑 뭐 비빌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계속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은 뭐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텔은 앞으로도 좀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좀 오랜 기간이 이렇게 또 남은 것 같다. 퀵픽스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뭐 파운더리도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TSMC에 완전히 이렇게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은 앞으로도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텔을 많이 이렇게 또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막 유튜브를 보는데 인텔에서 이제 최근 만든 그 CPU들 이렇게 또 나온 것을 보니까 성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형편없다고 막 리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저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싹 다 팔고 그냥 나왔어요. 아니, 미래가 없어 보여 지금은. 당분간 미래가 없어 보이다 보니까 그냥 싹 다 팔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너무나 좀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많이 잃었습니다, 돈을. 그러면서 CNN에서 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일을 벌인 어느 이제 중국인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해가지고 이 뉴스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느 이제 중국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2년도에 학생 비자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뭐 대략 한 뭐 12년 동안 미국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을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넘겨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텍사스에다가 무슨 수출을 하는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들었대요.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총기들이랑 그리고 뭐 탄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 LA로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배에다 이렇게 또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이 이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받은 것 같다. 2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최첨단 뭐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총기 같은 것들이나 뭐 탄약 같은 것들, 최신 무기들, 군복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한국에 뭐 기습 공격을 할 때 쓰려고 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보내지는 못하고 다행히 이 FBI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이 이 북한에 있는 북한 그 요원들이랑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뭐 사진도 이렇게 또 보내고 그런 정황들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압수한 그 물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탄약이 뭐 5만 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 케미컬 뭐 탐지하는 그런 뭐 장비 같은 것들, 뭐 도청하는 그런 뭐 장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압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FBI는 만약에 이런 무기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또 넘어갈 경우에는 좀 이제 심각한 결과를 이렇게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뭐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빨리 뭐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러라는 그런 소리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인은 붙잡혀가지고 FBI한테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이렇게 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 20년형에 취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이랑 이렇게 이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주고받았던 그런 게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빼박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이지 않습니까? 요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큰일 나지 않았나. 10년형을 아주 그냥 달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자산이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뭐 페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딜러웨이에서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계속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1위 부자이고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53 빌리언 달러이다. 3,530억 달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530억 달러?
야, 이 계산도 되지도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된 뒤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달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에 이 자산이 이렇게 또 불어난 게 910억 달러가 불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910억 달러가 불어났대요. 와, 이 미치지 않았나? 91 빌리언 달러. 와.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딱 달라붙게 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이렇게 또 부풀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 주가가 요즘 들어 가지고 미쳤죠.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 역시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에서 이제 받기로 한 페이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 패키지를 본다고 하면은 560억 달러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주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는 페이를 하면 안 된다. 일론 머스크가 잘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주주들한테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었다. 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이 델러웨어 법원에서 이 테슬라 보상 패키지를 기각을 했거든요. 기각을 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가지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지고 항소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560억 그 페이 패키지까지 이 테슬라로부터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와, 지금 자산도 말도 못하는데 뭐 5천억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매일같이 이렇게 또 축제 분위기거든요. 매일 이렇게 또 축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보다 더 크게 이긴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도와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1억 3천만 달러를 썼거든요. 1억 3천만 달러를 쓰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하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100만 달러씩 쏘고 뭐 100달러씩 뭐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1억 3천만 달러가 굉장히 싸게 잘 투자를 했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910억 달러가 늘었다고 하니까 거의 1000배 정도를 번 게 아닙니까? 1억 달러 정도 넣어가지고 9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역시 이 투자는 일론 머스크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받는 그 혜택들이 트럼프가 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게 되면서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10억 달러는 그냥 처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이제 커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보다 더 대박난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와,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합니다. 야, 지금 뭐 기업들도 뭐 살판 났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제 성공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치에까지 이렇게 또 개입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일론 머스크는 진짜 트럼프보다 훨씬 더 크게 이긴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